호르무즈 해협에 아침 안개가 짙게 깔린 그날, 이란 공군 소속 F-14 톰캣 4대가 고도 3,000피트 아래로 강하하며 기술을 미 해군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 쪽으로 돌렸다. 사전 경고도 없었고 무선 교신도 없었으며 트랜스폰더 코드도 없었다. 반세기 전에 구매한 제트기 4대가 시속 600마일로 페르시아만 상공을 가르며 13조 달러짜리 핵추진 항공모함을 향해 돌진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란 조종사들은 자신들이 힘을 과시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증명한 것은 미국의 감시체계가 그들이 조종석에 오르기도 전부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얼마나 철저히 추적하고 있었는가 하는 사실이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항모 타격단 3의 핵심 전력이다. 10만 톤의 해상 전력을 자랑하며 비행 갑판 하나의 면적만 해도 약 4.5에이커에 달한다. 두 기의 A4W 핵반응로가 이철의 요새를 20년간 연료 보급 없이 시속 30노트로 수면 위에 밀어붙인다. 5,600명의 승무원은 냉전 시대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유했던 것보다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운용한다. 함내 모든 센서는 정확히 이 시나리오를 위해 조정되어 있다. 세계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해상 교통로에서 미국의 의지를 시험하려는 이란 전투기들을 상대하기 위해 첫 레이더 접촉은 링컨함의 ANPS-48이 시스템의 62 해리 거리에서 포착됐다. 이 3차원 위상 배열 레이더는 실시간으로 신호를 처리하며 여러 주파수를 동시에 스캔하고 200마일 이상의 거리에서 전투기와 셋대를 구분하면서 1,000개 이상의 물체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 이란 조종사들이 수평 비행으로 전환하기도 전에 미군 운용 요원들은 이미 그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분류를 마쳤다. 가변익 날개와 쌍발 프렛 앤드 휘트니, TF-30 터보팬 엔진을 탑재한 F-14A 톰캣 4대. 최대 속도는 엔진 상태가 허락할 때 마하 2. 이 항공기들은 혁명 이전 45년간의 제재가 이란 공군을 날아다니는 박물관으로 만들기 전 샤 국왕 치하의 이란 공군에 인도된 기종이었다. 전투정보센터 내부의 분위기는 절차적 집중으로 전환됐다. 어두운 파란 화면들이 수십 번씩 이 훈련을 반복해온 얼굴들을 비추고 있었다. 한 하사관이 접촉 신호를 적대 세력으로 분류했다. 90초 안에 타격단의 모든 함선이 그 전투기들의 위치, 속도, 그리고 그들이 무언가 극도로 어리석은 짓을 결정했을 경우에 최대 무기 사거리를 파악했다. 이란 전투기들까지는 14분의 거리. 링컨함 승무원들에게 그것은 커피를 한 잔 뽑고 적절한 대응책을 고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항공전 지휘관으로부터 명령이 내려왔다. 경계 전투기를 발진시켜라. 비행 갑판 위에서 통제된 혼돈이 안무된 움직임으로 변환됐다. 노란 조끼를 입은 항공기 유도원들이 논슬립 코팅 갑판 위를 전력 질주했고 FA-18이 슈퍼 호넷 2대가 사출기 위치로 이동했다. 링컨함의 전작이 항공기 발사 시스템이 가동됐다. 증기도 없고 천천히 압력이 쌓이는 유압도 없었다. 오직 6만 6천 파운드의 전투기를 2초 미만의 시속 0에서 170마일로 가속시킬 수 있는 선형 유도 전동기만이 있었다. 시스템은 거의 즉각적으로 재설정됐다. 대기도 지연도 없었다. 첫 번째 슈퍼 호넷이 사출기 셔틀에 고정됐다. 시스템 점검이 3초 만에 완료됐다. 녹색 신호, 조종사가 스로틀을 최대 군용 출력으로 밀어붙였다. 전자기 레일이 항공기를 270피트의 비행 갑판 위로 가속시켰다. 중력 가속도가 조종사를 사출 좌석 속으로 압박했다. 그리고 눈앞에는 오직 허공과 고도만이 펼쳐졌다. 전투기는 접근하는 위협을 향해 가파르게 상승했다. 8초 뒤 두 번째 호넷이 발진했다. 콜사인은 바이퍼 1과 바이퍼 2, 임무 매개 변수는 명확했다. 요격, 식별, 추적. 무기가 발사되지 않는 한 교전하지 말 것, 피격당하지 않는 한 사격하지 말 것. 교전 규칙은 명확했지만 외국 전투기들이 아군 함선으로 강화하고 있을 때 명확성이라는 것이 종종 협상 가능한 영역이 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전자기 사출기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전통적인 증기 사출기는 과열 증기로 구동되는 대형 피스톤을 사용한다. 작동은 되지만 기계적인 구식 장치다. 낮은 발사율, 끊임없는 정비, 열 스트레스로 마모되는 부품들. 전자기 항공기 발사 시스템, 즉 이열스는 다르다.
선형 유도 전동기가 사출기 트랙 전체 길이를 따라 설치되어 있다. 270피트 레일건으로 늘어난 뒤집힌 전기 모터라고 생각하면 된다. 전류가 자기장을 생성해 셔틀 캐리지를 가속한다. 항공기가 셔틀에 연결된다. 스로틀을 올린다. 자기력이 전투기와 조종사를 정밀하게 계산된 힘으로 갑판 위로 날린다. 이 방식의 장점은 제어력이다. 증기 사출기는 단 한 번의 격렬한 충격을 가한다. 이얼스는 각 항공기의 무게에 맞게 조정된 부드럽고 가변적인 가속을 제공한다. 경량 항공기는 부드럽게 발진하고 중무장 타격 패키지는 더 강하게 발진한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조정한다. 증기관도 없고 발사 사이에 대기도 없다. 단지 링컨함이 구형 항모보다 빠르게 항공기를 발진시킬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가속만 있을 뿐이다. 그 직후 상황이 전개됐다. F-14 2대가 이란 영공에서 추가로 상승했다. 이제 총 6대의 전투기가 타격단을 향해 느슨한 전투 대형으로 집결했다. 이것은 순찰 중 우연히 너무 가까이 접근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계산된 시위였다. 테헤란의 누군가가 이 아침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영역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미국에게 상기시킬 날이라고 결정한 것이었다. 그들은 곧 미국 항모가 지리적 위치 따위는 개의치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될 참이었다. 미국 항모는 어디를 항해하든 자신만의 규칙을 만든다. 슈퍼 호넷들은 고도 24,000피트로 상승하며 요격에 나섰다. 그들의 APG-79 AESA 레이더가 71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편대를 포착했다. 각 조종사는 다기능 디스플레이에서 완전한 전술 상황을 파악했다. 적대 세력 6기, 합산 접근 속도 시속 1000마일 초과, 유관 접촉까지 약 4분. 이란 측이 능동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면 무기 사거리까지 약 6분. 상황을 해소하거나 그 아침을 국제적 위기로 전환할 결정을 내릴 시간. 구축함 마이클 머피함과 프랭크 E. 피터슨 함의 항모 주변의 방어 대형을 강화했다. 알레이버크급인 두 함선 모두 SPY-1D 레이더 시스템을 최대 출력으로 가동했다. 200마일 이내의 모든 것을 비추는 능동핑. 그들의 MK-41 수직 발사 시스템은 대기 상태로 전환됐다. 구축함당 96개의 셀. 각 셀은 SM-2 표준 미사일, SM-6 요격 미사일 또는 사연장 림162 ESSM 방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다. 수학은 단순했다. 링컨함의 호위함들은 항모 자체가 단 한 발도 발사하지 않고도 384개의 표적을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화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상공에서는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가 고도 32,000피트에서 임무를 유지했다. ANAPY-10 레이더가 150마일 이내의 모든 수상 접촉을 탐지했다. 그러나 진짜 핵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 항공기는 타격단을 둘러싼 패턴으로 24개의 소노부이를 투하했다. 잠수함 탐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통신 중계, 데이터 융합, 그리고 모든 센서가 모든 사격 체계에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전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것이었다. 이란 측은 항모 한 척을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는 궤도 위에서, 공중에서, 수면에서, 그리고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각도에서 그들을 감시하는 통합 전투 시스템과 맞서고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첫 유관 접촉이 이루어졌다. 바이퍼 1이 우측 아래 20 방향에서 캐노피에 반사되는 햇빛을 포착했다. 편대를 이룬 6대의 F-14 톰캣. 이제 이란 공군 마킹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독특한 가변익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결정적인 무언가를 알아챌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외부 하드포인트에 무기가 없었다. 클린 컨피규레이션, 보조 연료 탱크만 장착되어 있었다. 그들은 도발하러 온 것이지 싸우러 온 것이 아니었다. 게임의 규칙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공격적으로 비행한다. 결백을 주장한다. 미국이 먼저 눈을 깜빡이기를 바란다. 이것은 러시아가 발트해 상공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전술이고 중국이 대만 상공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전술이다. 이후에 작성되는 기밀평가 보고서를 결코 보지 못할 국내 청중을 위해 공연되는 위협 연극이다. 바이퍼 1이 무선을 켰다. 탈리 밴딧 6기, 방위각 110, 고도 1100피트, 기수 주력 한 방향. 링컨함의 전술 행동 장교가 즉각 응답했다. 바이퍼 편대 방어 태세를 유지하라.
사격 통제 레이더를 로곤하지 말 것, 교전하지 말 것, 관찰하고 보고하라. 알았다. 클린 상태 유지 중. 이후 52분간의 항공 발레가 펼쳐졌다. 그것은 실수가 곧 죽음이 되는 속도로 수행됐다. 이란 편대는 분리와 재집결을 반복하며 훈련된 기동을 선보였다. 개별 전투기들이 구축함을 향해 공격적인 패스를 위해 이탈했다. 애프터버너를 점화하고 마지막 순간에 수직으로 당겨 올리며 F-14 한 대는 수면 위 400피트까지 강하했다. 너무 낮아서 그 전투기의 제트 와류가 눈에 보이는 물보라 꼬리를 만들어낼 정도였다. 또 다른 한 대는 35,000피트까지 상승해 선회하며 전자정보를 수집하고 레이더 주파수를 기록했다. 슈퍼 호넷들은 너무 가까이 붙지 않으면서 추적했다. 사격 통제 레이더를 로곤하지 않으면서 추적했다. 모든 기동이 타격단 전체의 센서들에 기록됐다. 미국 측은 단지 방어만 한 것이 아니었다. 이란의 전술, 조종사 숙련도, 항공기 정비 상태를 분석하고 있었다. 모든 공격적 패스는 하나의 학습 자료였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경고 없이 찾아왔다. F-14 한 대가 링컨 한 방향으로 급선회하며 급속도로 강화했다. 조종사는 노후화된 자신의 톰캣을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강화로 몰아붙였다. 애프터버너를 점화하며 속도가 시속 650마일에 근접했고 항모의 함교 구조물을 향해 돌진했다. 3기의 펠랭크스 근접 무기 체계가 추적을 위해 선회했다. 이 자동화된 수호자들은 최종 방어 모드로 운용될 때 인간의 허가를 기다리지 않는다. 레이더가 자동으로 표적을 포착한다. 컴퓨터가 즉각적으로 사격 해법을 계산한다. 20mm M61 발칸 기관포는 분당 4,500발의 텅스텐 관통 탄환을 발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 교전 유효 범위는 1,500m. 그 범위 안으로 진입하면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발사한다. 그 F-14는 보이지 않는 그 선을 향해 곧장 강화하고 있었다. 전투기는 350피트에서 수평 비행으로 전환하며 링컨 함의 선수를 가로질러 굉음과 함께 지나쳤다. 비행 갑판 위의 승무원들이 충격파가 가슴을 관통하는 것을 느낄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전투기 배기열이 아침 공기 속에서 눈에 보이는 아지랑이를 남길 만큼 가까웠다. 펠랭크스 시스템이 그 패스 전체를 추적했지만 교전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격을 보류할 만큼 가까웠다. 아슬아슬함은 적대 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다. 공격적인 기동은 무기 발사를 의미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F-14가 머리 위로 굉음을 내며 지나치는 것을 목격한 모든 수병은 그 여유의 폭이 실제로 얼마나 얇은지를 이해했다. 단 한 번의 실수, 단 하나의 무기 이탈, 이란 측의 레이더 로곤. 그중 어느 것 하나만 있었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속으로 잔해가 떨어지는 결말로 이어질 반응을 촉발했을 것이다. 전투기는 강하게 기술을 들며 상승하고 선회하며 이탈했다. 그 순간은 지나갔다. 심장들이 정상적인 박동을 재개했다. 펠랭크스 시스템을 그토록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펠랭크스 근접 무기 체계는 미사일이 외곽 방어를 뚫고 충돌까지 마지막 8초가 남았을 때를 위해 존재한다. 완전 자율 방식으로 자체 탐색 레이더, 자체 추적 레이더, 자체 사격 통제 컴퓨터를 갖추고 있다. M61 발칸 기관포는 초당 75발의 20mm 텅스텐 관통 탄환을 발사한다. 탄환들은 표적의 비행 경로에 금속의 밀집 패턴을 만들어낸다. 운동 에너지가 접근하는 미사일을 유도나 기폭이 불가능한 파편으로 분쇄한다. 별명은 R2D2다. 흰 레이돔과 회전 기저부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별명은 귀여울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하는 일은 귀엽지 않다. 그 텅스텐 탄환들은 초속 1091m로 비행하며 대함 미사일을 종이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장벽을 형성한다. 시스템은 자동으로 추적하고 자동으로 앞서각을 계산하며 표적이 사거리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발사한다. 전투 중에는 인간의 반응 속도보다 빠르게 작동한다. 그것은 다른 모든 방어가 실패했을 때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1시간여가 지난 후 어떠한 무선 교신도 없이 이란 편대는 접촉을 끊었다. 6대의 F-14 전부가 북동쪽으로 선회하며 귀환을 위해 가속했다. 아무런 설명도 아무런 위협도 없었다. 그들은 그냥 떠났다. 어쩌면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어쩌면 연료가 부족했을 수도 있다. 미국 측은 정확한 이유를 결코 알 수 없을 것이었다. 링컨함은 단 한 번도 항로를 바꾸지 않았다.
방향 조정은 1도도 없었다. 10만 톤의 미국 해군 전력은 머리 위로 외국 전투기 6대가 윙윙거리는 것이 거의 언급할 가치도 없다는 듯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항진했다. 그 계산된 무관심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다. 정보 가치는 상당했다. 모든 레이더 전파가 기록되고 모든 무선 주파수가 목록화되었으며 비행 패턴이 분석됐다. AN/SPS-48E가 지속적으로 그들을 추적하며 향후 수년간 미국의 기획에 활용될 전자 프로파일을 구축했다. 이란 측은 링컨함을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대신 종합적인 전자 지문을 넘겨준 셈이었다. 비용 분석은 이 모든 것의 부조리함을 드러낸다. 이란은 52분간의 시위를 위해 제트 연료와 정비 비용으로 약 8만 7천 달러를 지출했다. 수백만 달러 가치의 전자 신호 정보를 노출했다. 미국의 지속적인 해군 주둔을 정당화하는 적대적 의도를 드러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영토 획득 제로, 정치적 레버리지 제로, 미국의 순찰 패턴 변화 제로. 이틀도 차에 지나지 않아 이란 국영 매체는 자국 조종사들이 미국 항모를 후퇴시켰다고 주장하는 편집된 영상을 공개했다. 링컨함의 항법 일지는 다른 이야기를 전했다. 항로 변경 제로, 속도 조정 제로, 다가오는 전투기 6대를 귀찮은 모기를 대하듯 처리하는 동안 완벽하게 직선으로 유지된 항적. 이것이 현대의 억지력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이다. 한쪽이 밀면 다른 쪽은 그 밀침을 인정하기를 거부한다. 아무도 무기를 발사하지 않지만 메시지는 레이더 반향과 전자 신호 속에서 흐른다. 이란은 자신들의 뒷마당에서 미국의 지배에 도전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들이 증명한 것은 50년 된 F-14로 항모 타격단에 도전하는 것이 포뮬러1 경주에 빈티지 머슬카를 가져가는 것과 같다는 사실이었다. 아직 굴러간다는 사실 자체는 인상적일 수 있다. 하지만 누가 이기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날 아침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었다. 발사된 포탄도 사상자도 위기도 없었다. 오직 6대의 노후 전투기가 귀환하는 동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함이 항로를 변경하지 않은 채 계속 항진했을 뿐이다. 어떤 교훈은 폭발로 가르쳐진다. 이 교훈은 무관심으로 가르쳐졌다. 그리고 테헤란의 기획자들에게 그 조용한 묵살은 어떠한 교전보다도 더 깊이 상처를 남겼을 것이다.